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IT 제마크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CICS와 함께 토크IT 함께하는 금융보안 A to Z 3회차 프리미엄 웨비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치매 공격 대응을 위한 농협은행의 서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NH농협은행의 서트 팀장인 조영진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자, 먼저 팀장님은 네. 농협은행이 첫 번째 직장이십니까? 예, 첫 번째 직장이고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피디님이 더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NH농협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네. 어떤 업무를 하신 겁니까?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음. 금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 여신 쪽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심사 여신을 그 업무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IT 관련된 개발을 하신 겁니까? 예, IT 쪽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왜 IT 쪽 쭉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서트 팀장이지 않습니까? 네, 보안 쪽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보안 쪽으로 이렇게 방향전을 하신 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4년부터 네. 제가 보안의 뜻을 품고 보안 어.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요? 2014년 회사 생활 한참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갑자기 진로를 바꾸셨어요? 예. 네. 일단 저만의 커리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해서 여신이라고 하는 아주 또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삶의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레드 옵션화 돼 있는 이 여신 금융보다는 나의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길을 걸을 수 없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안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2011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 저희가 지금도 생각하면 네. 저희 조직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보안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저희 부행장님, 은행장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네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트 팀을 예. 운영하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NH농협은행의 보안 조직은 예. 어떻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 조직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는 은행 소속인데요. 농협은행이 있고 그리고 지역농축협, 상호금융을 담당하는 지역농축협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중앙회 소속이 들어가는데요. 그 밑에는 하나로 마트나 하나로 클럽을 하는 유통, 그런 경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업무를 저희 농협은행에서 마탱으로 지금 전체 네.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요. 각 파트별로 이제 부서별로 생명 손해 쪽에 별도 이제 보안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네. 수집하시는 다루시는 데이터가 네. 단순하게 여수신 그런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네. 나중에 상관관계를 할 때는 되게 좋은 면이 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요즘 데이터 산법이 많이 네네. 개정된 이유 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협이 데이터 산법에 가장 앞설 수 있는 그런 여건 구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이면서 예. 하나로마트 같이 또 예. 어떤 유통을 또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를 하셨는데 예. 원래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모르고 갔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기 이제 네. 시청자분들도 네. 보안의 뜻을 품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뭔가 내 좀 커리어를 나도 네.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더 충전하고 네. 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해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이제 이런 대학원을 이제 은행 다니시면서 예, 간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2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열매는 달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때 저희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금융보안학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아직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보안의 어려운 문제, 애로사항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저의 삶의 또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고 기둥이 되어주는 꼭 석사나 어떤 뜻을 품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네. 공부를 계속하는 게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서트 팀이라고 하면 예. 이제 보안 이제 침해 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침해 대응을 분석하고. 예.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이제 보안 위협을 평소에 이제 분석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팀장께서 네. 느끼신 금융권 쪽에 예. 뭐 그 위협이랄까? 네. 침해 어떤 그 유형이랄까? 예. 그런 것들 특이한 것들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제 추석 연휴 때, 음. 저희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금융권이 추석 연휴 때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반 산업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디도스 공격은 이런 패턴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분석 사례를 보면 이번 패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발생 시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디도스는 가용성을 공격해서 고객들의 어떤 2436 구조를 무너뜨리는 구조인데 그렇죠. 네. 거래가 작은 한간 시점을 공격한 거예요. 네네. 이건 어떤 노티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도스 공격은 가구 분석 사례는 연초에 집중돼 있어요. 짧은 기간에. 네네. 연초에 막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그 기간을 통해서 극대화를 노리는 기법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당한 또 이게 옆에 친구처럼 디도스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여기서 보면 네. 기사에 보면 디도스 앞에 네. 랜섬이 붙었거든요. 네. 랜섬웨어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랜섬 디도스는 뭡니까 대체? 예, 이거는 그것도 랜섬웨어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네. 랜섬이라고 해서 어떤 몸값을 요구한다는 네, 거죠. 예, 먼저 어떤 노티를 주고 메일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 입금해라는 노티를 주고 그리고 입금하지 않으면 본 공격을 뭐 테라급으로 하겠다. ICRC. 예, 맞습니다. 그래서 랜섬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점점 이게 그 어떤 보안 위협이 네. 굉장히 이게 정교해지고 타겟팅되고 네.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네. 굉장히 구체화시키네요, 적나라하게. 그럼요. 아마 기업화되어 있는 네. 전형적인 조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이제 이런 랜섬 네.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바로 이제 취득하려는 랜섬 디도스가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연초가 아니라 네. 이런 유형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화? 예, 정리화되고 옆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지금 네. 랜섬웨어 통한 그 이메일 공격처럼 같이 네네. 살아야 되는 어떤 공격 패턴이지 않을까 하는 거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쭉 이제 NH농협은행에서 네. 서스팀에서 그동안 쭉 이제 주요 침해사 이 농협은행 했던 네. 사례들이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 국내 사례 중심으로 네, 네, 네. 했고요. 어.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하고 13년, 14년 저희 기관이 보안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핵을 그었다고는 저는 또 네. 지금 와서는 네. 좀 아픈 과거지만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서 음. 아픈 만큼 성숙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의 여건을 지내서 지금은 가장 보안 쪽에서 신뢰받는 기관 중에 하나로 지금 우뚝 서 있어서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요즘 여기 2020년도 예. 그 올해 보면 코로나 랜섬웨어라든지 네. 공인 인증서 유출 네.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새 보면 또 이제 요새 금융권에서 간편 결제가 네.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간편 결제가 예. 많이 요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간편 결제로 유발되는 네. 그런 어떤 침해 위협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지금요? 예, 지금 사실 사고 일어나면 기사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제가 기사를 받고 했는데 일단 편의성과 보안은 어떤 상호 양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희 부행장님 모토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를 위한 보안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보완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세워지면 아니면 그 비즈니스 세워지기 전에 설계 단계, 그러니까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관점으로 보안이 관여를 해서 보안을 비즈니스를 극대화하면서 보안도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항상 주문을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저희 직원들이 내재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재화 관점으로 보안이 성립된다고 하면 어떤 간편 결제도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여기
5년간의 침해시도 분석하는 요 그래프는요. 예. 요거는 지금 그 NH농협은행의 사례를 분석하신 겁니까? 5년간에 아니면 일반적인 어디 통계 데이터입니까? 이거는? 저희 당행의 예, 분석 사례입니다. 네, 네. 예. 근데 이게 SQL 인젝션이 예.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74%나 차지합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와. 저도 뭐 분석 데이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킹 공격이라는 게 새로운 것은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네. 진짜 제로데이 어택, 언론 시스템을 통한 공격 자체는 아주 일부고요. 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하는 법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는, 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음. 아차하는 짧은 순간에 어떤 그 설정의 잘못이라든지, 카피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사용자 유저 쪽에 잘못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보시겠지만 뭐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보안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앱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이런 기법들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부분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사용자나 네. 뭐 자체 어떤 개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보안 교육이 네. 굉장히 이제 잘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쭉 예. 돼 있어야겠네요. 예, 소프트웨어 생애 조기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보안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같이 공존하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항상 고민을 같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NH농협은행의 이제 보안 이제 대응 체계는 네.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네. 그게 저희는 2014년 이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게 3단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반 마련과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저희는 기술적 보안 부분, 관리적 보안 부분, 물리적 보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미흡했고 과거에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위협이 더 컸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서 총 73개 과제 자체를 다 어떤 포인트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3개의 과제를 먼저 1단계를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31개의 항목을 또 선정을 해서요, 이제 보안에 대한 고도화를 이루었습니다. 네네. 그 고도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ASM 중심의 어떤 관제 영역을 16년부터 완전한 SIEM 방식으로 네. 내재화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9년부터 해서는 저희 김종현 부행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보안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신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어떤 보안 체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안정성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 매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질적인 어떤 보안, 또 지속 가능한 보안,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 세 가지, 네. 뭐 보안 관제 심의라든지 위협 정보 통합관 요소라든지 상시 보안 점검, 예. 요 세 가지가 큰 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좀 하나하나 이제 예.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예. 네네. 먼저 지금 보안 관제 쪽에 예. SIEM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모니터링,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링.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엔드-투-엔드 개념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 컨트롤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보안 위협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워낙 방대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엔더 유저만 해도 저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십만의 엔더 유저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금융을 포함해서 다른 제반적인 유통이나 경제사업 파트의 어떤 서버나 네트워크 통신 장비, 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 간의 상관 분석도 또 네, 해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상관 분석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구축되어서 참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해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정보보안 부문 측은 누구나 다 이 SIEM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모종의 결과치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EDR 부분에서 어떤 더 많은 상관 분석을 해서 서버 단까지 어떤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앉아서 그거에 대한 대시보드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가시성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된 데이터가 또 네트워크하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네. 이미 성립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유저가 나는 여기서 통신 부분을 한 번 더 보겠다 하는 그러한 계속 쌓이고 쌓이는 그런 중첩 효과 때문에
지금 극대화된 구축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티팀 내에서 뭔가 이런 회의 같은 거 할 때, 네. 뭐 이런 분석회의 할 때는 이제 그냥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예, 예. 심 하면 보면서 예, 맞습니다. 많이 하겠네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 옆에는 지금 저희가 지도서 대항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떠 있고요. 봐서 이제 그 기도서 공개할 때 메일이 먼저 오는데요. 메일이 바로 접수되는 순간 바로 저한테 모든 직원들한테 바로 노티가 바로 올 수 있도록 네네네. 뭐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받고 지금 경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네. 대한 부분까지도 이 화면을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시성이 네. 뭐 가시성이 굉장히 이제 어떤 세분화돼서 네. 굉장히 이제 잘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들도 그걸 알게 되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가장 큰 어떤 변화랄까? 예. 그건 뭡니까?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네. 그다음 목표가 없으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가 앞에서 눈에 보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아니, 비겁한 부분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나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 유발, 자기 개발의 네, 네, 의지, 네.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분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거 인텔리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더 정교하게.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인텔리전스 보면 내부적이지만 외부하고도 많이 예, 이제 예. 연계하고 예. 상호해야 되는데 어떤 예.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외부하고는. 크게 두 가지 인텔리전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의 모든 중요 데이터가 모아주는 금융 보안을 통한 인텔리전스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노티나 적각 처리해야 될 취약점이나 패치 정책이라든지 뭐 IP 부분들은 블랙리스트들은 다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동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패턴 자체는 한 곳을 공격하게 되면 기업화되어 있는 조직 자체는 ROI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패턴을 가지고 다른 조직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글로벌에 대한 CTI 정보를 다 모아서 실시간으로 모으는 데이터가 150만 정도? 네. 예, 그 정도 데이터를 지금 실시간으로 받아서 같이 저희 CM하고 연계해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또 별도적으로 트레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추가 대응을 진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어떤 외부에 예. 이제 좋은 이제 어떤 트레이트 인텔리전스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네. 그런 이제 그것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잘 선택해야 되고 뭐 예. 활용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이제 해보시니까 네.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하는 팁이 하나 있다면 네. 네. 그냥 바이패스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 트레이트 인텔리전스가 왔을 때 그 부분이 어떤 공격자의 관점에서는 이 정보가 어떻게 공격 유형이죠. 어떻게 TTP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격 유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순하게 IP나 URL 방법이 아니라 그 공격자의 전략과 전술과 프로세스가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정보라고 하면 조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Y까지 뭔가 제공해주는 그런 예, 인텔리전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위협 정보 통합 검역소. 네. 이거 하는 일은 뭡니까 일단? 이쪽은 특화되어 있는데요. 네. SIEM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SIEM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파일에 대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트러스트 존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 트러스트 존에 유통되는 모든 파일은 1차적인 검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망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내부망 안에서 유통되는 네. 데이터, 그럼 대기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도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네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검역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판명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근데 이 파일 분석도 샌드박스 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기종 샌드박스를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기종 샌드박스라는 게. 어떤 두 가지 관점인데 어떤 정책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솔루션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두 개를 다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패턴 자체는 글로벌한 공격 패턴의 어떤
있을 수 있고 또 뭐 라자조스라든지 저희는 북한이라고 하는 대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북한 어떤 국지적인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격 패턴의 분석 능력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엔티 샌드박스 기술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의 샌드박싱을 받습니다. 아, 네. 그 이메일 여기서 이제 파일이 또 첨부되는 이메일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메일할 때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이버 공격의 71% 이상이 스피어 피싱을 통한 스피어 피싱이 되게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굉장히 대다수네요. 예. 그 언론 기사화되는 모든 어떤 보안 사고는 사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네. 사람을 통한 공격이고요. 해킹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들도 누구나 다 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여기서 멀티레이어 예. 보안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구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중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아, 교육 같은 거 시켜가지고 일단? 교육은 네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저희 쪽은 이제 조금 특이하게 이메일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쪽에서 이게 말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네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체계가 이메일 쪽에 집중화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레드팀하고 블루팀인데 네. 이거는 뭐 그 민방위 훈련처럼 네. 뭐 내부적으로 뭔가 이걸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테스트하는 상호 공격도 하고 네. 사실 이제 팀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아, 레더 티밍은 어떻게 하면 너희를 공격해서 내가 목표하는 어떤 탈취라든지 네. 아니면 중요 시스템을 장악하든지 해서 특급 해커들이 저희는 따로 저희 항시 고용이 항시 있습니다. 네. 채용을 해서 특급 해커들이 진짜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시 이제 공격을 하면요. 일단 저희는 또 분리팀은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만약에 뚫렸다고 하면 왜 이걸 놓쳤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공격해서 과거의 로봇을 통해서 혹시 이런 우리가 놓친 패턴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유사한 기법으로 공격한 어떤 조직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공격 가설을 세워서 계속 주고받고 하는 상호 견제와 그다음에 상호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거 합니까? 상시 점검 체계는 저희는 6번이 이제 6번? 체계고요. 그리고 이제 핫 이슈라든지 핫픽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긴급 취약점이나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적으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좋다. 이제 너희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 농협에 있으니까 농협 직원이지 않느냐. 그러면 말고 제 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떠냐 해서 데프콘이라든지 의수에서 입상한 우리 네. 실제 해커들이 네. 직접 저희하고 또 하이테커들이? 하이테커들이 직접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예. 그 승률이랄까? 그 뚫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작심하고 네. 뚫는다고 하면 세상에 못 뚫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네. 그들과 시간과 또 돈을 들게 하느냐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 이제 개인정보 오남용 같은 것들은 이건 특히 이제 요새 같은 이제 간편결제, 예. 언택트 시대 때, 네. 이때 특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예, 포함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자들에 의한 정보 유출 개념도 봤는데요. 저희는 보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나쁜 사람들 있죠. 도덕관이 무너지는 사람들, 해커죠. 해커들에 의한 어떤 침입도 있지만,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환경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나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다른 경제적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흔들려서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하는 아차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 있으니까 항상 노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일체 먹지 마라. 그런 두 가지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질적인 좀 보안 체계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크게 이제 총
과제는 32가지인데요. 네. 집약해서 3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과제는 저희 농협의 보안 데이터 레이커입니다.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리스크 데이터를 모두 다 집약을 합니다. 네. 집약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2단계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농협에 특화되어 있는 네. 사이버 종합 관제 소어를 완성하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보안 데이터 레이크라면 네. 이 데이터가 네. 이제 접속이 100만 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저 은행 사이트나 네. 아니면 하나로 맞춘 유통 사이트 네. 모든 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 자체는 이제 법인별로 통해서 법인별로 데이터 레이크가 별도로 쌓일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자체를 법인망을 통해서 상관 분석을 하든지 보안에 되어 있는 보안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보안 데이터 레이크가 네. 현재 구축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아니면 맞습니다. 계획이십니까? 12월 달에 완성. 아, 올해 12월 달에? 네. 지금 많이 그럼 쌓아 놓으셨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 데이터 레이크를 예. 만드는 약간 그 인프라는 네. 뭐 하드웨어인지 어떤 식으로 구현하셨습니까? 데이터 레이크는. 저희가 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해서 확장성도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부분, 안정성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심은 스플렁크를 쓰고 있는데 네네. 데이터 레이커 부분은 하도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고 저희 쪽 통해서 결론적으로 같은 스플렁크가 일단 네네네. 잘했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관제라든지 이런 쪽에 영역은 빠지고 순수하게 저장의 기능을 가진 네. 방식으로 네네네.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잘 모아 놓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메타데이터 같은 것도 네. 다 지금 만들고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AI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네, AI는 네. 어떤 곳에 AI를 적용하시려는 겁니까? 예. AI를 저희가 고민하는 가지는 크게 2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고민하는 그 사각지대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 기반의 룰셋 기반에 알고 있는 쪽은 이미 알고 있는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나 우리 보안 위협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사각지대의 관점. 그러니까 사람도 인지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예, 보통의 예. 그동안 편견이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 다. 예. 그리고 2번째는 효율화입니다. 저희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탐지 분석해서 대응까지 하는 시간 자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24365 구조로 어떤 밤샘을 하면서 하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하면 기계를 통해서 요즘도 자동을 밤새십니까? 통해서. 네, 맞습니다. 아니 52시간 근무제잖아요. 근데 이제 밤을 새게 되면 그 다음 차후에 그 시간에 네네. 대한 보상이 오케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오탐이 600건이고 정탐이 400건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AI를 그러면 이거는 주로 머신러닝 기법으로 예, 지금 현재는 머신러닝 기법으로 표시를 지금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면서 크게 이제 관점 자체를 가져간 부분이 어떤 부분에 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결과 웹 로고하고 방화벽 로고 쪽에 네. 어떤 AI를 먼저 선적용하면 어떤 모종의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럼 다양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델 같은 것들을 지금 이것저것 해보시고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팀장님은 AI 전공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이제 이걸 하면서 AI도 지금 자연스럽게 해보시니까, 예. 모델링도 해보시니까, 해보신 거 어떠세요? AI를 접해보시니까. 상당히 이제 좀 의미는 있다라고 지금 계속 판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스마트한 관점의 체계에서 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SOA. 네. 요새 뭐 사이버 보안 종합관제를 하신다는데, 네. SOA가 요새 보면 예. 이게 뭐 NH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네.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네. 많은 기업들이 결국 이제 SOA 이런 스테이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전체적인 하나의 큰 줄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는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소아는 뭐, 큰 금융권에도 하나의 큰 대세인 것 같은데, 저희 농협 자체는 소아를 하나의 사이버 종합 관제 체계,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N소아라고 붙이고 싶어요. 네. 우리 농협의 모든 이제, 디지털 리스크 데이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외부 위협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 핀테크나 FDS나 마이데이터나 네, 데이터 네. 산법 개정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가맹 데이터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체 보안 리스크를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점에서 대응부터 어떤 리스판스까지의 부분 자체를 플레이북화 시켜서 네. 농협만의 내재화된 소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그 정부보안부문장님 이하 우리 조직의 어떤 하나의 로드맵을 가지고 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클라우딩도 저희가 항상 주의를 크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저희 소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정성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로 네, 네.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네. 빨리빨리 자동화 시켜버리고, 네. 어떤 사람만이 해야 될 것에 네. 집중해서 질적인 어떤 보안을 만들고, 네. 사람 중심의 보안을 만들고, 뭐 네. 이런 방향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왔거든요. 자, 팀장님 답변해 주면서요. 네. 그 좋은 질문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예. 좋은 질문자 이름을 두 분 예.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두 분, 예, 한 다음에 예. 이따가 발표해 주세요. 예. 일어나서 네. 자, 그 아까 이제 오탐 정탐 했는데 네. AI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오탐률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AI가 지금 물론 이제 파일럿이지만 네. 해보시니까 진짜 오탐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룰 자체를 네. 그 데이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를 정형화 시킨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탐률이 현재까지는 많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곧 어떤 의미 있는 정탐률에 놓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네. 유정근님은 인공지능 보안관제를 만약에 도입하면 관리 인력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도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네. 예, 저도 이제 그 어떤 조직 측면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네. 초창기 정차가 되는 단계에서는 사실 인력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감소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시간과 함께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어떤 보안 인력 자체가 어떤 아주 뎁스 있는 분석 위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조직의 재정비가 네.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꼭 보안 분야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일하는 네. 이제 형태나 어떤 분야 같은 것들이 네. 예전에 우리가 그냥 그 산업시대 때 예전 그런 시대의 유형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모든 맞아요. 분야가 그죠? 네. 임종태님은 향후 금융보안에서 생체 인증에 대한 도입은 어느 수준까지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생체 인증. 네. 지금 일반 저희 쪽에 간편 결제 아니면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서 저 생체 인증 대한 부분에 많이 일단 그 이용자 관점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많이 앞서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보안 부분 쪽에 생체 인증을 도입해서 통제 구역이나 이런 쪽에 사용자 관점에서 네. 인증 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열님은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 제도가 금융권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블록체인이 좀 적용이 되고 뭐 전개가 되는지. 지금 얼마 전에 저 블록체인 기반의 사용자 인증도 오픈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 쪽이죠. 은행연합회 회원사 기점으로 해서 각 노드들 간에 블록체인 인증 기법이 이미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아직은 초창기여서 아직 정착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착이 필요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네. 개인적 의견으로 블록체인이 앞으로 그러면 이제 더 확산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점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일단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추면 감출수록 그 비밀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심화되어 있던 특정 쪽에 각각 보호막을 통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던 이 보호막 자체는
어떻게든 이 시간에 대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위험 자체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그 위험 자체를 조금씩 나누어 가지면서 그걸 보안 측면에서 가져간다고 하는 블록체인 자체의 개념 자체는 앞으로도 훨씬 더 네. 예, 우수성을 가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블록체인이 요새 이 퍼포먼스 이슈 같은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어떤가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지금 뭐 그렇죠. 예, 원초적인 기술 네네. 때문에 예, 떨어져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블록체인의 어떤 퍼포먼스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다른 쪽은. 예. 오케이. 김명연님, 신속 대응과 유연 대응의 차이점 무엇인지요? 그 방법 자체는 신속 대응 같은 경우는 진짜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측면에서 아주 그 1등급이죠. 네. 무조건 네, 네. 차단해야 됩니다. 근데 오케이. 유연 대응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도 막을 수 있고 이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관점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시원님께서 금융 쪽도 요새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 근본 인증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인증 지원도 같이 가능하신지요? 지금 금융보안은 저희도 지금 클라우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클라우딩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을 이미 퍼블릭도? 예, 맞습니다. 런칭을 지금 올해 런칭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분야를 지금 퍼블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네네. 중요 데이터나 개인 정보에 관련돼 있는 고객 식별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할 정보가 아닌? 그렇죠. 예, 비식별 정보만? 신용 정보도 아닌 네네. 그런 어떤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가 떨어지는 쪽은 퍼블릭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정숙님,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네. 참. 예. 진짜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느덧 직장에서 보니까 조금 선배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보면, 후배들은 어떤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네. 조직의 비전이고 조직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아니면 우리 조직의 어떤 발전 사항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네. 이런 그 어떤 세미나 참석도, 예비나 참석도 계기가 되겠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ISMSP 그 전문 심사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안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러면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 있냐를 한번 보자 해서 그때 그 보안 분야의 최고 자격증을 찾아보니까 그 ISMSP 자격증이 보안 분야에서는 제일 전문가 자격증을 알아준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을 했고 결과가 좋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그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가 되시려고 한다고 하면 네. 일단 기본적인 OS 개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념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어셈블리어에 대한 개념은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관점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어떤 C랭귀지라든지 다른 파이썬까지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커리큘러가 악성코드 분석가를 뛰어넘어서 다른 쪽으로 더 여러분의 역량을 펼치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셈블리어도 필요한 겁니까? 예. 지금 악성코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유버싱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상당히 좋은 툴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셈블리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철님은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는 네. 보안까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예. 지금 저희 아직은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가 100%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비중료 서비스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 SLA 계약상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소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저희도 언젠가는 중요 서비스가 갈 거고 거기에 대한 간제는 필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간제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빗부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공유원님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인해서 개인정보 등 보안에 대한 근보이 등 조치 사항이 높아졌는데요. 금융조직은 보통 다수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유연한 변화 속에서 금융권 내부에서 논의되는 보안 방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융권 내부에서도 지금 어떤 보안 방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라든지 대체사업장 근무라든지 하는 이쪽에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조직의 이제 망분리라고 하는 커다란 부분 가치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근님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혹시 랜섬웨어 피해를 입을 시에는 어떤 자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나 추천할 만한 대응방이 무엇이 있는지. 저 질문 들으니까 워너크라이가 생각이 나네요. 네, 워너크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저희는 이제 하나도 어떤 대응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랜섬웨어를 받았다고 하면 PC 하나, 단말 하나에 대한 조직의 위험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요 시스템까지 전파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 부분은 피해 자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꼽아라고 하면 저는 먼저 랜선을 뽑겠습니다. 네. 장옥경님, 얼마 전 러시아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을 예고했는데요. 기술적인 대응 준비 말고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등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 대응 같은 것이 있는지요? 이런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공격을 받았고요. 10월 13일 날 공격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대응을 했고 정부기관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디도스 대응 훈련을 통해서 비상대응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정부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같이 훈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나기무님도 이제 AI 관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보안 관제 쪽에서 네. NH농협에서도 AI를 이제 활용하실 건데 AI를 기반으로 한 관제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처럼 보편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미 공격자들은 저희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격 자체도 지금 AI가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어떤 블루팀의 입장에서도 있던 효율화의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효율화와 자동화를 위해서는 AI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세훈님, 금융업 쪽의 보안 관제는 다른 산업의 보안 관제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 금융업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보안도 신뢰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어떤 관제에 대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촘촘하게 다른 기관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고 더 까다롭게 그 보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영배님께서 보안 관제 중 탐지된 이상 트래픽의 차단 필요 시에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아마 지금도 저희 직원 중 한 명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이나 이동성 장비 때문에 IP가 유동적으로 바뀌는데 그 직원 그 IP가 우연찮게 어떤 해킹을 해서 저희가 차단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쪽은 일단 차단 요청이 오면 어떤 필요시에는 공문을 받더라도 최대한 하고요. 일단 저희 조직에 위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대응, 그다음 후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K 홍T 아이디 갖고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 디도스 공격 관련돼서 외신 보도에서는 디도스 공격 규모가 무려 2테라 bps 레벨로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한국 금융사도 만약 이 정도 레벨의 공격이 들어와도 잘 방어가 될까요? 일단 저희는 4테라 이상을 지금 방어할 수 있도록 네네. 예, 클라우딩 방식의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1테라 이상이 만약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국가망 자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네. 부분은 한번 좀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은 합니다. 네. 정말 뭐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뭐 언젠가는 아무튼 커다란 그런 국가 그렇죠. 망 이것이 이런 어떻게 해서 네. 뭐 지금 코로나처럼 네. 다들 충격을 받는 그런 게 한번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추세라고 하면 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또 진화가 되겠죠, 또 예, 그죠? 예. 네. 이승철님, 레드 팀은 화이트 해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화이트 해커들은 레드 팀의 역할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지요? 그리고 레드 팀 보통 몇 명의 화이트 해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예, 레드 팀 자체는 순수하게 레드 업무만 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해서 어, 무력화시키거나 탈취할 것인가. 네. 그게 일단 저희 일생일케의 목표고요. 저희는 현재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뭐 계약적으로 해서 예, 계약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라는 거죠? 예, 아니면 프로젝트 네네. 베이스로. 그래야지 그분들의 상시- 야성이 살아나지.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LG 농협은행 행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레드가 없어질 것 같아. 대표님 너무 많은 걸 아시고 계시네요. 그렇구나. 나중에 그런 분들도 한번 여기 초대해서 한번 해도 것도 재밌겠네요. 그럼요. 네, 예, 토크할 때 재밌겠다. 예, 그때는 그죠? 제가 네. 같이 와서. 그분들이 약간 복장도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약간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 소아 이제 앞으로 이제 소아 가시는데, 소아를 구축하는, 이건 소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컨셉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플랫폼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의 뭐 솔루션을 봐야 될까요? 소아를. 저희는 컨셉으로 음. 가져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솔루션 베이스도 아니고 플랫폼 네네. 베이스도 아니고 네. 집약되어 있는 우리 농협 보안 관제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와 노하우를 묶어서 대응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네네. 개념으로 가져가자 하는 게 저희 쪽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어떠세요? 팀장님 한번 해보시니까. 네? 긴장되는데요. 그리고 피디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네네. 예, 저도 뭐 이끌어줬다기보다 저도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둘이서 그죠?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좋은 질문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 좀 이름 불러준다면요. 네. 네. 이성철님 하고요. 이승철님, 네. 예, 그다음에 이세원님. 이세원님. 자, 이승철, 이세원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보내시면 저희가 교천 리치에 감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저희 농협은 비즈니스에서 태동을 해서 네.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사람 중심 보안을 계속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저희 농협은행을 지켜봐 주시면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죠,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게요. 그래요? 길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네네. 부러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오늘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조 팀장님 본 얼굴, 전체 얼굴입니다. 네, 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1분 뒤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세션은요, 오늘 아까 NH농협은행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마지막 스테이지죠. SOA. 네. 그 SOA를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뭐 컨셉도 컨셉이지만 컨셉이 구현되려면 또 이런 플랫폼이나 또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최대수 이사님 게스트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 이사님. 네. 아까 그 팀장님, 조 팀장님 토크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저희에게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농협이 사실은 SIEM을 구축할 때부터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역시 보안 분야에서는 확실히 이제 최대로 가장 많은 투자와 많은 네네. 노력을 하시는 거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실제 이거를 뭐 아주 뭐 국내 구현 사례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저희 고객 사례 효과 부분을 잠깐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저희 회사의 솔루션 코어텍스 엑스소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활용해서 이제 금융 분야에서 보안관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차세대 보안관제에 대한 동향, 이미 농협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동향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네네.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소아 솔루션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 솔루션이 이제 국내에는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도입을 해서 잘 활용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쓰시는지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고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보안관제에 대한 동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농협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격이 그 다양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그 금융사들, 기업들이 각 영역별로 가장 잘 탐지하는 솔루션을 투자를 많이 해서 도입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보안 관제할 때도 범위도 과거에는 네트워크 영역만 했다면 이제는 엔드포인트까지 굉장히 확대를 하시고요. 지금 또 AI 또 많은 또 금융기관들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함께 또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십니다. 뭐 마찬가지로 또 위협 인텔리전스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차세대 보안 관제 동향을 잠깐 요약해 보면 탐지를 얼마나 더 잘 정교하게 할지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탐지해서 많은 경보 이벤트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또 일일이 대응하는 사람이 대응해야 되니까 대응해야 할 업무가 또 증가하고 또 그만큼 또 지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향이자 또 약간의 챌린지 어려운 점인데요. 네네. 그 부분을 잠깐 그 고객분들한테 또 그 설문을 통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이게 탐지 네네. 소스가 예전보다 엄청 많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은 이 자동화가 안 돼 있으면 네. 훨씬 더 많이 폭증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또는 이제는 클라우드까지도 더 커버할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안관제 업무 현실이라고 장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SIM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들, 로그들을 확보를 해서 아까 뭐 AI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잡으려고 경보 이벤트를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작업들은 사실 사람의 손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경보인지 잘못된 경보인지 그러면 이게 진짜 경보라고 하면 정말 방화벽에서 그 공격자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 PC를 격리시킨다든지 대응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수동으로 해서 많은 좀 챌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객들의 그 실제적인 그 보안관제센터의 현실과 이상은 어떻게 될지를 좀 구분하는 건데요. 사실은 경보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인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단순히 공격이 이게 어떤 공격인지 식별하는 거는 반복적이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식별이라는 것이 내가 조사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근거가 딱 나오는 게 식별이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이 공격자는 뭐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또 이 공격자는 정말 평판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공격이 우리 기업
우리 조직에 어느 정도 영향도를 미칠지, 심각도, 여기까지 판단하는 것들이 식별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자동화가 많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아까 블루팀이 하는 그런 네네. 역할들로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게 공격이 맞다 그러면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에 들어가서 대응,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식별하는 일과 완화하는, 네. 미티게이션 하는 일이 사실은 자동화 가능해서 줄이고 정말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는 일, 인베스티게이션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거 왼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조사가 잘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 미터 게이트 완화시키는 대응하는 것도 사실 엉뚱한 걸 대응할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이것이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그럴 수가 것 같네요.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보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오탄도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기술들을 많이 이제 신기술로 도입을 하시지만 생각보다는 그 원인까지는 그 말해주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또 손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다는 뜻은 잘못됐으면 룰을 튜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ESG라는 그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 설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보안관제 분석가가 정말 경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무시한 적은 없는가? 이거는 익명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양심의 손을 얹고 봤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54% 이상의 인력들이 진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저희 톡카티에서 지금 이 순간 이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그래서 설문으로 바로 하면 정말 좋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네? 재밌을 것 같고. 제가 꼭 한번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네.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농협 그 팀장님도 말씀드린 밤새면서 일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동화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관제 업무의 수동 업무를 효율화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세대 보안관제 현실과 챌린지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소어라는 솔루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제 정의는 이게 뭔지는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어는 그 영어 약자의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Respon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거기서 다 담고 있는데요. 보안 관제를 할 때, 보안 운영을 할 때, 오케스트레이션, 업무들을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데 그 기술로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해준다라는 영역의 이제 솔루션 영역이라고 가트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이제 가트너에서 정의를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현했는데요.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센터 서트 팀에서 사고 대응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또 위협 인텔리전스까지 관리해주는 솔루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하는 업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SOAR이 중앙의 허브 역할,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가 이어서 뭐 물론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리스폰스 다 중요한 거지만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조직만의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장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이 보안 분석가가 하는 역할을 수동으로 했었는데, 소어라는 자동화 솔루션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기능, 처음에 아이덴티파이하는 위협이 탐지된 경보가 올라오면 식별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대응하는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어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이 소어 솔루션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 고객사 사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사례입니까? 어디? 저희 고객사 삼성 SDS의 보안관제센터의 사례인데요. 자, 보안관제센터라고 하면
SDS 자체 내에 내부가 아니라 네. 삼성그룹 맞습니다. 계열사도 많지 않습니까? SDS가 그 SM 서비스 하니까 네, 그룹사의 네트워크 보안 관제를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거기 맞습니다. 소화를 적용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삼성 전 그룹사에 대한 그 그룹 네트워크망에 대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네. 또한 대외에도 대외 고객사에도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온프라미스뿐 아니라 AWS와 같은 클라우드 보안 관제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저희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고객께서 지난달에 그 SDS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던 자료 중에 네. 효과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고요. 어. 상세 내용은 유튜브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SDS의 경우는 삼성 전 그룹사에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하면서 하루에 한 170억 건 정도의 이벤트들, 로그들을 받아서 2만 건 정도의 분석 대상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이 경보들을 수동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각 한 엄청 많겠네요, 보안분석. 분석가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네. 정확히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네네. 분석가들이 하나의 경보를 처리할 때 평균적으로 30분 이내,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네.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음. 또 그 분석을 한 이후에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에서 8개의 시스템에 또 접속이 필요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을 소어 솔루션, 저희 팔로알토의 코어텍스 X 소어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5분 이내로 한 건당 처리 시간을 단축했고 네. 외부에 접속하는 시스템도 이 소어로만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비율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분석 시간을 약 90% 이상 단축을 했고요. 네네. 평균적으로 접속해야 되는 시간, 솔루션 수를 한 개로 80% 이상으로 네.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럼 기존의 이런 보안 분석가들은 기존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루틴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었잖아요. 자기 시간과 맞습니다. 에너지를. 맞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은 어디다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전환시키고 있나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공격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업무, 단순 반복적인 일에 계속 함몰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줄고 어떻게 보면 보안의 역량,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베스티게이션에 많이 또 할애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최삼이 처음에 이분들 소화 적용하기 전에 하고 후하고 네. 요즘은 그분들 굉장히 낯빛이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 예전 처음보다 어떠세요? 네, 낯빛이 좋아지시기도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네.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아. 더 많은 관제 서비스들까지도 네, 함께 네. 하는 또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SDS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그 외에도 국내에 어. 국내 굴지의 또 메신저 회사에서도 최근에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 보통 이제 이것도 쏘아도 다양한 또 솔루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궁금했는데 그 질문이었는데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 왜? 그래서 오케이. 사실 SOAR, 소어 네네. 시장이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금융사들도 검토를 시작하고 계신데요. 네네. 근데 이미 저희는 그 여러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고객들이 왜 저희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어떤 점을 포인트로 고민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한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저희 회사 제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코어텍스 X1은 사실은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데미스토라는 이름의 회사였고요. 그 제품을 저희가 작년에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코어텍스 X소어라고 해서 X가 앞에 붙었는데요. 이게 익스텐디드 소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같은 어에서는 소어의 기능을 크게 보면 3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X의 의미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지만 저희 회사에는 오토포커스라는 또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합한 솔루션이고 코어텍스는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대뇌 피질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보안관제센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확장된 소어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솔루션 소개를 좀 드렸고요. 네네. 그래서 SDS가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계 고객사가 현재 약 640여 고객이 되십니다. 640 이 안에는 네. 금융권도 많이 있나요? 글로벌한. 예, 글로벌 금융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객이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네네네. 동의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미국의 큰 은행 호주, 그다음에 증권사들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들을 연동을 해야 됩니다. 뭐 SIM, 아까 스플렁크와 같은 SIM들을 연동해야 되는데 이미 500개 이상의 제품들을 고객이 많다 보니까 네네. 또 많은 제품들이 연동이 돼 있고요. 많은 유즈 케이스들, 플레이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고객사가 고객사만의 커스터마이징 하는 플레이북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북이란 것은 플레이북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네, 워크플로우를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고객이 수동했던 업무 처리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 아,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미리 템플릿처럼 맞습니다. 한 450개 이상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런 분야 할 때는 딱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할 맞습니다.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되고 검증된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 솔루션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보안관제 그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관제 서비스나 대상이 늘어날수록 또 더 많은 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삼성에서 170억 건이니까 엄청 맞습니다.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유연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플레이북은 여러 수동 업무들이 한 스텝 한 스텝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 업무들이 외부 시스템들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은 부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하드웨어 서버를 추가해서 부하 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외부의 인터넷으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은 별도로 하나를 지정해서 그 프락시 역할로 또 기능을 또 설정할 네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아키텍처 구성이 또 고객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부한 유즈 케이스, 컨텐츠 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소어라는 솔루션은 단순히 솔루션을 설치하고 뭐 파워를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고객이 수동으로 하셨던 업무들을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사 환경에 맞게 꾸며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처음에는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프로세스, 플레이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플레이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스크립트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게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화면에 맞게 잘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별로 관련된 거를 하나로 묶어서 컨텐츠 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일부는 내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풍부한 컨텐츠 팩을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이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컨텐츠 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동하는 부분들을 설정하고 또 플레이북을 개별로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제는 저희 회사 제품에 뭐 XDR이라는 제품인데 그 안에 그 팩으로 묶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 보안관제 센터에는 이제 고급 분석가나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트 담당자죠. 그분이 이게 공격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네트워크 패킷 캡처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처음에는 그 피켓 파일을 읽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피켓 파일을 어떻게 보면 파싱하고 그쵸. 그 안에 있는 까서 예, 가야죠. 맞습니다. 다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까보는 스크립트나 모듈들, 그다음에 그거를 기존에 업무했던 플레이북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필드들을 또 미리 정의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오면 그 결과를 대시보드에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가가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의외로 복잡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업무들을 다 만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회사 제품에는 한 490여 개를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처음에 이런 인시던트 필드들, 피켓과 관련된 필드가 정의가 돼 있고 그 안에 이런 그 피켓 그 플레이북 몇 가지가 정의가 함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대시보드 화면, 피캡의 그 플로우라든지 그 어떤 통계 데이터들을 분석한 대시보드를 미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놓은 이 팩을 활용해서 빠르게 유즈 케이스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안정적이고 검증된 솔루션 이미 640여 고객이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확장 가능한 안정적인 아키텍처. 그다음에 이미 컨텐츠 팩이라고 말씀드린 네. 또 그 490여 개의 팩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또 컨텐츠들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거나 뭐 버그가 있는 것들은 또 픽스가 되고요. 이 컨텐츠 팩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한국, 미국, 호주, 뭐 유럽 하더라도 네. 다 글로벌하게 맞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컬에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해외 금융사들에서 성공적으로 썼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또 프로덕트 팀에서는 그거를 팩으로 만들어서 또 릴리즈 하고요. 네네. 그런 과정, 이 내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희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가 지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위클리로 고객하고 면담을 회의를 하면서 계속 성공적으로 유즈 케이스를 구현하시도록 네. 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이게 단순하게 기술을 뭐 플러그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결국 이게 프로세스를 미리 잘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프로세스를 잘 알고 맞습니다. 상대방의 프로세스 잘 알고 내 기술도 잘 알고 잘 접목시켜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말씀드렸던 고객사도 거의 위클리로 계속 저희 그 CS 매니저가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요청한 내용들, 또 저희 프로덕을 개발을 할 때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쪽 보안관제 자동화를 하실 때 이제 농협, 은행도 마찬가지로 다 많은 고객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떠한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지 좀 한 4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업무 효율화가 가능한 범위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인이나 또 금융사에 근무하시는 저희 고객분들 이렇게 그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자동화 가능한 범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뭐 다 했어. 사람들이 하는데 뭐 특별히 있겠어?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글쎄 뭘 해야 되지? 뭐 다른 데 다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관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쉬운 예제를 하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금융보안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IP나 URL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융 관제하시는 분은 그거를 보고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내부의 방화벽과 같은 시스템에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들인데 그 작업들이 작게는 뭐 1시간, 뭐 길게는 뭐 3시간까지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을 이런 소어 솔루션을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의 소지도 없이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식별하시고요. 2번째는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나눠서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봅니다. 혹시 문서화는 관제 프로세스들이 문서화돼 있나요? 그러면 2가지입니다. 또 반응이 우리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그거를 문서화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문서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주 뎁스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격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건 돼 있지만 상세하게 판단하는 거는 분석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 품질을 향상을 시키려면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소어 솔루션으로 디지털화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간을 정해놓고 분명히 그 기간 안에 할 거는 범위는 정해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S 매니저 계속 선진 사례들은 계속 저희가 인풋을 받거든요. 그러면 프로세스들은 계속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컨선이기도 한데요. 비용 절감의 관점으로 해서 뭐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몇 명을 뭐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보안 관제의 그 업무들은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관제 영역도 더 넓어지고요. 또 새로운 솔루션이 도입되면 그 부분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람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 인력으로서 또 더 품질은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같이 이제 뭔가 이걸 분석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고요. 아키텍처가 정말 우리 조직의 금융사에 맞게 커버가 가능한지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우리 금융사에 특화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지 왜냐하면 그걸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텐츠가 계속 지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이런 거는 분명히 새롭게 기능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본사에 반영이 돼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소아가요. 소아가 이제 커다란 거지 않습니까? 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센터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보고서 이걸 그러면 검토할 때 뭔가 그럼 테스트 해봐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홈페이지에 코어텍스 엑스소아라는 제품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30일 동안 활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버전이 있거든요. 이 URL? 네, 맞습니다. URL 여러분들 아마 댓글에 아마 써줄 거니까, 그죠? 댓글 이따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하신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지원해 드리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인 뭐 그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건수 엄청 많은데 그걸 이거로 한꺼번에 다 해볼 수는 없을 거고요. 특정한 영역만 먼저 해봅니까? 보통 POC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POC 할 때는 보통 고객사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반복적인 일들을 우선순위화해서 뽑아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습니다. 뭐 보통 고객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2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골라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연동되는지도 먼저 식별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구현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잠깐 활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 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해킹뿐 아니라 지금 이 내부 직원이 퇴사를 할 때라든지 뭐 그 외에 그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는 국내의 지니언스와 같은 국내 회사들의 연동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가 490여 개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함께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요 URL. 그러니까 코텍스 엑스소아라고 구글창에다 쳐도 나올까요? 바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님도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관여했고 또 구체적인 또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영님께서 보수적인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해킹 침해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팔로알토가 타사 대비 차별화된 보안 정책과 과부하 장애 등에 대한 리던던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제품인데 네, 사실 저희 회사에는 클라우드 전담 또 엔지니어가 따로 네네, 있어서 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오케이. 드리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이호숙님은 이 팔로알토 것이 타사 소아 제품과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 무엇이고 국산 심과 연동이 가능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소어 솔루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큰 관점. 컨텐츠,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을 또 커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장애를 대비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가 또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소어 솔루션들이 RDB 형태대로 대용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아키텍처가 좀 정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가장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즈 케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고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국산 심과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REST API들 제공,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잠깐 컨텐츠 팩 설명드렸지만 지니언스와 같은 회사들, 심 회사는 아니지만 REST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미 계속 네네. 파트너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자동화가 되려면 네. 다양한 이제 보안 장비들이나 꼭 심뿐만 아니라 그것들하고 이제 이게 또 연동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뭐 국산이건 외산이건 간에 네. 그 보안 장비들이 거의 다 그러면 이제 RESTful API를 다 맞습니다. 지원합니까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거의 많이들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사에서도 이 제품이 도입이 되려면 그 부분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지영님은 패킷 캡처 파일 분석을 AI 머신러닝과 과거 침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 분석해주는 기능은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네네. 부분은 분석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머신러닝 기술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요, 요 안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싱 메일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피싱 메일이 들어오면 이거는 악성인지를 판단해주는 모델도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제 패킷 캡처와 같은 것까지 함께 활용하는 그 모델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계속 발전, 업그레이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컨텐츠 팩으로 또 나오겠네요. 네, 나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 머신러닝 툴들이 있으면 연동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태호님, 위협 인텔리전스 관리와 수어를 결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은 수월한지, 그리고 안정성과 지원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질문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가트너에서도 그 세 가지 축을 말씀한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위협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능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소어 안에 위협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보만 소어 솔루션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를 제공하는 소스들이 많습니다. 금융보안원에서도 하고요. 네.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도 많은데요. 그거를 소어 솔루션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플레이북을 네. 어떻게 보면 정제하는 플레이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스코어링 기준을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IP나 URL에 대해 현재 시점에는 그 위협 인텔리전스가 악성이다를 판단해서 분석할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에 그 기능이 이제 큰 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양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어 솔루션은 그것까지는 커버가 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별도로 가지고 네네. 설치를 해서 연동을 해서 그쪽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관리합니다. 원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아까 요 소아 네. 이스라엘의 디미스톤가 인수하기 전부터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것은 팔로알토는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팔로알토 저희의 오토포커스라는 네네.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서비스까지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제 메신저 회사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함께 아, 네. 구매를 하셔서 네네.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윤태호님, 위협 요소 자동 식별과 식별된 위협에 대한 자동화는 추론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조금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 소어 솔루션이 하는 핵심 역할은 그 수동적으로 하던 일들을 자동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마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배치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일들을 하는 거고, 얘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탐지나 추론 기능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싱 메일을 얘가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가능하듯이 이제 막 머신러닝 기능들이 좀 추가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효숙님, 이분 지인분 같습니다. 기존 SIM으로 관제하는 영역 말고 팔로알토 솔루션만으로도 SIM 없이 관제가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분께 선정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사실은 저희 회사에는 SIM 제품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SIM이 대용량의 로그를 처리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거는 가치가 있지는 않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상에서 관제를 서비스하는 코어텍스 XD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네트워크 영역,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영역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해놓고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고객분께서 질문하신 네네.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복님, 소아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선 도입하기에는 고가인데 혹시 방화벽 같은 특정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특정 기능, 로깅이라든지 IP 평판 분석이라든지 자동 차단 같은 것을 소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을까요? 보통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존의 고객들이 그 단편적으로 부분들을 자동화하시기 위해서 뭐 스크립트라든지요, 네네네. 아니면 SIM에서의 리스판스 기능을 활용해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단편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장애의 소지들이 있어서 제대로 하시려면 소어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비싸지 않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공유원님, 보안 관제 시스템이 별도로 없으나 네트워크 엔드-투-엔드 및 방화벽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 및 클라이언트 보안을 다 통용하는 것인지요? 네, 소아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에 그렇죠. 수동으로 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하다 보니 SIM이라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M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탐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단편적으로 만약에 SIM이 없다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IDS나 뭐 이게 백신과 같은 데에서 탐지 경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옥경님, 서로 다른 회사의 보안 관제 시스템 성능은 어떻게 우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은 하드웨어와 더 많은 자원들을 넣으면 더 많이 처리할 테니까요. 근데 대부분 고객사에서 소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경보의 수, 이제 거기에 적정한 성능을 그만큼을 처리가 할 수 있는지, 아까 SDS의 경우에 하루에 뭐 2만 건의 경보가 발생하는데 그만큼의 성능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으면 좋은 질문하신 분. 아, 예. 네. 제가 오늘 양재영님하고요. 양재영님, 네. 네, 윤태훈님께서 윤태훈님? 좋은 질문 네. 주셨습니다. 자, 양재영, 윤태호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천 리츠웨이 감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마저 좀 다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요 금융보안 저희 프리미엄 웨비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소어는 한국에서 이제 검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신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소어 솔루션은 사실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들을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네네.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달려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다운로드 받는다며요. 네. 그래도 이분들이 생소한 거잖아요. 아, 네. 뭔가 혼자서 해볼 때 팁 네. 같은 거 주신다면, 네. 어떤 것부터 먼저 해보라는지 모르고 팁 같은 걸. 네. 이게 VM웨어 이미지나 스크립트 형태로 제공하는데요. 리눅스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려면 가짜의 경보 이벤트를, 가상의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의 경보 이벤트를 만드는 기능 앱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매뉴얼에 있긴 한데요. 말씀해 주시면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금융보안 A to Z 3회차 프리미엄 웨비나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금융보안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좋은 또 게스트분들 모시고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